민법 문제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례 문제 분석 방법입니다.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대리제도에서 등장인물이 많아요. 무까지 등장하죠. 5명입니다. 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을 먼저 찾으세요. 본인을 찾아서 네모로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은 소유자와 똑같죠. 여기 있습니다. 갑이 본인이에요. 갑 소유 부동산이죠. 따라서 갑이 소유자예요. 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인은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이 둘의 표시가 왜 같냐면은 법률 행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권대리인이나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다만 대리제도다 보니까 그 효과만 본인에게 기속되는 형태죠. 둘이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권대리인 동그라미, 매수한 상대방 병 동그라미입니다. 제3자는 세모입니다. 제3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했죠. 그리고 이 제3자는 다시 전득자에게 팝니다. 이 경우 전득자도 세모로 표시합니다. 제3자와 전득자의 도형이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선의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전득자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기만 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제3자와 전득자는 같이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도형을 똑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러한 긴 사례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단계이지 이 상세한 내용을 아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병이 정에게 매여 있죠. 정이 제3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은 무에게 매여 있어요. 무는 전득자가 되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과 무는 도형이 똑같아요. 따라서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선이 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을과 병이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둘이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죠. 이러한 행위 효과는 본인인 갑에게 기속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러한 지문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선의와 악의입니다. 선의와 악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반면에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앞에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몰랐다.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 그러한 뜻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급효와 장래효, 이 역시 모르면은 민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장래효라는 것은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급효의 대표적인 예는요, 취소와 해제가 있습니다. 취소에서 이 소자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제, 이 제는 제거라는 뜻이거든요. 기왕의 것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소급효입니다. 문장에서는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소급효의 의미예요. 이 뜻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취소나 해제를 이때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이 의미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아직도 헷갈리고 계시면 안 돼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 플러스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장래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회와 해지가 있죠. 철회라는 것은 장래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철회입니다. 해지라는 것은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앞으로 그치겠다는 거죠. 장래효입니다. 문장에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곧 장래효의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면 철회나 해지를 이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기서부터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처음부터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부터 이 말이 있으면은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입니다. 이 역시 너무 자주 등장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세요. 정지 조건은요,
일단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그 반대로 돼 있죠. 현재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장래에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말로 하면 어려워요. 따라서 그림으로 외우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면은 민법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간주와 추정입니다. 간주는 반증에 의해서 번복이 안 됩니다. 불가하죠. 그리고 무효인 것으로 본다와 같이 이 본다라는 글자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본다라는 이 글자가 있으면은 간주 규정임을 뜻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반증에 의한 번복이 불가하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반면에 이 추정이라는 것은요,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자로는 추정 이 두 글자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민법 지문을 읽을 때 본다 이 글자가 있으면은 간주 규정이다, 이거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은 급부라 그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받는 것은 반대급부라 그럽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경우에 물려받은 아들을 상속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재산을 물려준 망부를 피상속인이라 그럽니다. 이 용어에 유의하세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물권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도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지문은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합니다. 저당권자는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그럽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되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죠. 그 소유 토지나 건물을 저당권에 즉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은 채무자이고 소유자이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재반복하면은 채권자, 은행을 저당권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죠. 그리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죠. 담보만 잡는 것이지 점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 어려우면 지금은 넘어가세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중요합니다. 과실. 지문에서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표현이 있으면은 과실이란 뜻이에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경우죠. 지문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는 실수로, 즉 과실로 이렇게 치환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지문은 키워드입니다. 무심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문 중에서 가끔씩 귀책 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임이 기속되는 사유란 뜻이죠. 이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 중요하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칙상 그 뜻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거죠.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기본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반드시 반복 학습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암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매우 막강합니다. 잘 익혀두면 아무리 긴 문제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40초 이내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성된 문제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 변리사, 경찰 간부, 세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까지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유사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그렇습니다. 끝으로 문제 수가 다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될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충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만 정확히 아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